이제 살면서 한 열대 번 정도를 싸워본 것 같아요. 열대 번 정도 싸웠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을 졌는데 이제 이긴 이야기는 저는 이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별로. 왜냐면 이제 제가 이겼다는 거는 분명히 진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 사람한테는 제가 어떤 이긴 이야기 하는 게 저야 뭐 이긴 이야기 하는 게 즐겁고 신날지도 모르지만은 진 사람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진 이야기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하게 되면 주로 하는데 19살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신촌이 굉장히 큰 상권이었어요. 신촌이. 지금은 이제 홍대 이쪽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신촌이 굉장히 번화가였는데 그때 뭐 전부 아무튼 뭐 막 가짜 신분증 뭐 이제 나무 신분증 이렇게 들고 가서 술을 한잔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 신촌에서. 그리고 이제 술 한잔 하고 어디 우리 노래나 한 곡 부르러 가자. 해서 노래방을 갔는데 그 노래방을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친구들 먼저 들어가고. 근데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전부 좀 이렇게 풀이 쭉 빠져가지고 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친구 한 명은 막 이렇게 뭐 얼굴에 이렇게 막 빨갛게 좀 부어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노래방 그 입구에서 애들이 이제 좀 담배를 피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노래방 어른 손님들이 들어가면서 쬐끄만 놈들이 늦은 시간에 뭐 담배나 뻑뻑 피워야 되고 건물 입구에서 그러고 있다고 이제 좀 욕도 먹고 이제 거기서 그냥 아 그랬구나 우리가 앞으로는 어디 건물 입구에서 담배 피고 하는 행동 좀 삼가야겠다 이랬으면 좋은데 거기서 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죠. 복수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 야 그 사람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디 저기 뭐 몇 번 방에 있는데 저한테 괜찮다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네, 가지 말라고. 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로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로 가지 마라. 근데 제가 난 반드시 가야겠다. 반드시 가서 적어도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물어봐야겠다. 그 이제 튕겨서 나가니까 친구 한 명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분이 그때 그 노래방 이 복도에 이렇게 복도에 나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거짓말을 안 치고 제가 뭐 그렇게 강한 사람이어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한겨울에 한겨울. 왜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날도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네. 이 안에 내복을 입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내복이 완전히 피에 엉겨 붙어가지고 이거를 위로 못 벗고 응급실에서 이걸 가위로 이렇게 잘랐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 12월 1월 이랬던 것 같아요. 한겨울인데 망고나시를 입고 있어요. 망고나시를. 그리고 거짓말을 안 치고 과장 없이 이 팔뚝이 이두박근 이런 데가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 그래서 제가 이게 저분들한테는 말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다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또 옆에 친구가 따라 나왔으니까 안 따라 나왔으면 살짝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 사람이구나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또 옆에 따라 나와서 권아 하지마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막 자꾸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근데 이제 크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조그맣게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의 그런 어떤 제스처는 취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좀 어필을 하려고 저 돼지 새끼 저 새끼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친구가 가자고. 저는 그분이 그걸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좀 급하게 끊더니 야 잠깐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게 아니라 뭐 저 입구에서 말이야 제 친구들을 맞았다고 뭐 하는데 그 왜 그러셨냐고 뭐 이렇게 얘기가 다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그 기술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막 그분하고 엉켜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졸지에 당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근데 노래방 복도에 이제 홀에 의자가 이제 쿠션 있는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약간 우당탕탕하고 그러니까 노래방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냥 쏨살같이 나오시더니 어리 빠졌죠. 제가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당해놓고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덩치도 막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분인데 저는
그때 이제 19살이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한 30대쯤 됐던 거, 지금 제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여자분이 딱 뛰어나오더니 제 무릎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이분이 이제 온몸으로 저를 방어해 주는 여자분이.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막 저 헤드락을 하고 그랬던 분한테 당신 오늘 이 사람을 당신이 때리면 오늘 이후로 당신 안 보겠다. 저는 거기서 첫 번째 기회가 왔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여자분이 말려줄 때 빨리 나도 옆에서 기립을 해서 아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은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너만 잠깐 따라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저 노래방 안으로. 나름대로는 좀 조곤조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형이 사실은 일반인 건들지도 않고 거기다가 너 같은 피덩이를 형이 때리고 해야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너 근데 진짜 형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대드는 거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방 안에는 그분하고 저하고 둘만 있는 거잖아요. 둘만.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저는 그게 저한테 하늘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네,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고 생각. 네. 근데 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기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친구들한테 너무 체면이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자꾸 너무 웃기잖아요. 친구 얻어 맞고 왔다 그래가지고 복수한다고 나갔다가 전부 거기서 다 쥐어 터지고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무사히 막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야 그래도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 막 이러면 너무 그 그림이 웃길 것 같아요. 가오가 안 쓰잖아요. 완전히 그거 진짜 너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씨발 피덩인지 아닌지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선제 공격을 하면 먼저 때리면 네. 뭐 눈이 됐든 코가 됐든 잘 맞으면 나한테도 실낱 같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딱 갔는데 그냥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이제 바닥에 누워 다음 기억은 바로 이제 바닥으로 시선이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현장에 한번 가서 이제 보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당시 이제 노래방 벽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요. 안에 비어 있잖아요. 그 석고보드가 이 사람 형상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그대로 이 석고보드로 들어가서 얼마나 발로 밟혔는지 얼굴에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얼굴에 신발 자국이 아무리 세수를 해도 지워지질 않아요. 일주일 넘게 신발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를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노래방 주인이 사장님 네. 사장님께서 이거 오늘 내 영업장에서 송장 치르겠다 싶으니까 이제 막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방 안으로 말리러 사장님도 거기서 많이 맞았어요. 좀 죄송하죠. 저 때문에 그렇게 괜히 전혀 그날 맞으실 일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 맞고 그랬으니까 이제 폭력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서를 한번 갔는데 친구랑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문제가 돼서 둘이 경찰서에 갔는데 앉아서 이제 그 조서를 이제 쓰는데 그 경찰 아저씨께서 이제 경찰 공무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고 저는 이제 대학 안 다닐 때고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너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친구가 저 뭐 대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는. 그럼 이제 저한테 너는 직업이 뭐냐 그래서 저는 무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더니 너 전과 몇 번이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전과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경찰서에 가는 게 되게 폭력이에요. 폭행. 술 마시고 폭행. 그랬을 때 이 폭행이라는 거는 이게 반의사 불벌이잖아요.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이 어떤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과가 없었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조금 상처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이 가슴을 딱 후벼 파는 느낌 딱 들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전과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좀 가야겠다. 동양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연구 분야가 천이었어요. 하늘. 네. 그러니까 스카이 말고 어떤
가세 개념에 더 가깝죠. 이제 좀 어떤 초월적인 신이라든지 절대자라든지 아니면 약간 어떤 세상의 이치, 불변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 근데 하루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연구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하늘의 입장에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막 스스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늘의 입장이 돼서 저라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아직도 내가 저 새끼를 살려놓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들었던 생각은 하늘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나를 아직까지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보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늘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빈곤한 사람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늘한테 보답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복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렇게 한 30년 정도 이렇게 뒤지 얻어맞기도 하고 또 남한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보니까 아까 우리 황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필 귀정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과응보 이런 부분이 제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막 이제 뭐 잘못한 놈 막 데려다가 뭐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인과응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주체가 그 응보의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이지. 세상의 어떤 순리고. 그랬을 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내 업보라 그래야 될까요? 내 업보를 이런 식으로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삶의 순간순간마다.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겠죠. 근데 어떤 직관적으로 이건 내 업보를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저는 있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이 네.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그렇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그 맥락이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걸로 내가 또 하나를 받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근데 그랬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에 뭐 정의로운 짱, 뭐 착한 대장, 그리고 무슨 뭐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약자의 편에서는 일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뭐 깡패라든지 일진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짱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한테 어떤 아픔을 주거나 피해를 입거나 해야만이 성립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하나만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부류니까. 그 어떤 소위 그 당시에 짱이라고 했고 대장이라고 했고 그 부류가 바로 저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과응보에서 이 노자라는 사람이 천망회회나 소위불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하늘의 그물이 좀 엉성하고 허술하고 이런 것 같아도 빠뜨리거나 놓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진짜 저 사람은 뭔가 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좀 비열하고 좀 그렇게 저열하고 그런 사람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랬을 때는 저절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은 뭐 하나 있기는 하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노자라는 인물의 말을 빌리면은 하늘의 그물이 그렇게 엉성해 보여도 집요하게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돌아온다. 집요하게 추적해서 어떤 잘한 놈한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든 잘못한 놈한테는 아무튼 끝까지 쫓아가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 보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더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막 그냥 뭐 편안하게 병원에 있다가 편하게. 근데 사실은 그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자손도.
그랬을 때 그 벌이 내가 지금 현재 진 죄를 내 자손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거는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분명히 그거 어떤 그 세상 돌아가는 메커니즘, 어떤 그 순리, 이치, 이거는 인과응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필 규정, 이거는 반드시 작동을 하는 원리다. 그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어서 제 30년 동안의 어떤 인생의 최종 그 어떤 지금까지 살면서 내린 결론은 그것이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쳤으면 좋겠고요.